기억도 오래가고 응용도 하고 다 거기서 거기인 내용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춤추는 나무의사 춤나무입니다. 서론은 건너뛰고 바로 전 영상 복습 들어가 볼게요. 우리 토양은 1차 강물과 1차 강물이 풍화되어 생긴 2차 강물이 존재하고 2차 강물에서 중요한 규산형 강물의 두 가지 기본 구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규수 3면체와 알루미늄 8면체였어요. 규수와 알루미늄은 플러스를, 그리고 얘네들이 8로 잡고 있는 이 산소가 마이너스를 띠는데 총합을 해보니 마이너스가 우세하더라. 이러한 마이너스를 정기적 중성, 즉 제로 값을 만들기 위해서 규수 3면체는 3면체와 3면체 서로의 사이에 철과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을 사이에 끼워 넣지만 알루미늄 8면체는 산소를 직접 공유해서 마이너스를 줄인다. 그리고 기본 구조에서 더 나아가 중심 이온이 뒤바뀌는 동형치환이라는 현상이 존재했는데, 보통 원래 아이들보다 플러스 값이 더 작은 아이들로 바꿔치기가 되는 동형치환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값에 더 가까워진다. 동형치환으로 인해 바뀐 전하는 pH에 의존하지 않는 전하인 영구 전하를 띠게 되고, 동형치환이 아닌 영향으로 생긴 전하는 pH에 의존하여 가변 전하를 띠게 된다. 여기까지 내용에 어색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시청해 주시고 와주시면 더 유익할 것이고, 잘 따라오셨다면 바로 다음 내용인 주요 2차 강물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2차 강물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기본 구조 두 가지 아이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는데요. 그러한 배열을 간단하게 몇 대 몇이다 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1대 1이다 그러면 3면체 1, 8면체 1 이렇게 1대 1 비율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먼저 받아들여 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하나 캐릭터를 잡아가며 차근차근 배워나가 볼게요. 가장 먼저 카올린입니다. 카올린은 1대 1인 광물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구조인 광물인 거예요. 이렇게 겹겹이 쌓아올릴 때 3면체층 위에 8면체층, 그 위에 3면체층, 그 위에 8면체층, 계속 반복을 교대로 하면 그것을 카올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겹겹이 쌓아올리는 카올린과 이름이 비슷한 카올리나이트라는 광물이 있어요. K, 요즘 K-방역, K-팝 하잖아요. 2차 강물에서는 K 강물인 카올리나이트는 우리나라 토양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점토 광물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올린의 기본 구조에 가장 가까운 카올리나이트가 있다면 포개어질 때마다 그 사이에 물이 끼어들면 그것을 할로이사이트라고 하는데, 카올리나이트가 훨씬 중요하니 강약 조절을 해주면서 익혀주세요. 이렇게 1대1 구조가 있다면 2대1 구조도 있겠죠? 이러한 2대1 구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SM, 버미큘라이트, 일라이트. 여기서 SM은 스맥타이트라고 해서 몬모릴 라이트라고 하는 중요한 광물이 있어요. 스맥타이트 스펠링이 SM으로 시작하고 몬모릴 라이트는 똑같이 M으로 시작하니까 연관지어 생각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SM이라고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3면체 2, 8면체 1 비율인 2대1 구성으로 존재하는 세 가지 광물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3면체와 8면체 중 어떤 부분이 동형치환이 되는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성질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우리는 2차 강물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3면체, 8면체 얘네가 어떤 비율로 쌓였을 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카올린과 아닌 아이들로 나누었고, 그 중에 2대1로 존재하는 SM, 버미큘라이트, 일라이트 이렇게 배웠고, 얘네는 3면체와 8면체 중 어떤 부분이 동형치환이 되는지에 따라 성질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다음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즉 몬모릴 라이트는 8면체 부분 중 일부분이 철과 마그네슘으로 동형치환이 되는 형태이고, 버미큘라이트와 일라이트는 4면체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동형치환이 되는 형태예요. 8면체든 3면체든 어디 부분이 동형치환이 되는 것이 어떤 차이를 일으키는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3면체와 8면체가 2대1의 비율로 쌓이려면 어떻게 쌓여야 할까요? 연상해 볼게요. 마치 햄버거처럼 항상 3면체가 위아래로
이렇게 팔면체를 감싸고 있을 거예요. 단위로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특징 같지만 이 햄버거가 겹겹이 계속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면체가 사면체끼리 만나는 현상이 당연히 생길 거예요. 저번 시간에 분명히 배웠죠? 사면체와 사면체는 서로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전기적 중성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사이에 플러스를 끼워 넣는다고요. 그래서 2대1 구조를 이룰 때는 카올리 나이트와는 다르게 중간중간에 양이온이 끼어 있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여기 끼워진 양이온이 햄버거 안쪽에 알루미늄 팔면체의 중심 이온인 알루미늄을 치워버리고 철과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이 바꿔치기를 해버리면 SM, 즉 멋모릴 라이트가 되는 것이고, 겉에 규수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를 알루미늄이 바꿔치기를 해버리면 버미큘라이트 혹은 일라이트가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하면 2대1 구조는 햄버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햄버거 사이의 양이온들이 정기적으로 안정화, 즉 중성화를 시켜주고 얘네들이 낑겨 있다 못해 안쪽의 중심 원자를 치워버리고 동형치환이 되는 위치에 따라서 SM, 버미큘라이트, 일라이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버미큘라이트와 일라이트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중간 양이온층에 칼륨이 많으면 그것을 일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미큘라이트와 일라이트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카올리 나이트를 생각해보면 얘한테는 동형치환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햄버거 형태가 아니라 한 겹 한 겹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동형치환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동형치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까지 이해하시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동형치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카올리 나이트는 영구전하가 아닌 가변전하이다, 즉 pH 의존전하이다. 동형치환이 일어난다? 2대1 구조 3인방은 영구전하이다, pH 비의존전하이다. 혹시 여기까지도 괜찮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영상을 아주 잘 따라오신 거예요. 버미큘라이트랑 일라이트는 같은 2대1 구조이고 그 사이에 칼륨이 더 들었냐 아니냐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개념에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서 무작정 암기해버리는 팽창 비팽창 이야기가 나옵니다. 햄버거 구조 사이에서 전기적 중성을 위해 존재하는 이 양이온들이 존재할 때는 물과 함께 존재를 하는데요, 칼륨이 들어오게 되면, 즉 일라이트화가 되면 그 안에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온들이 밀려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를 담고 있던 물도 함께 빠져나가요. 햄버거와 햄버거 사이에 이 물이 쏙 빠져버렸다? 그러면 저 멀리서 보았을 때 온도와 압력 등 여러 변수들이 존재해도 이 물이 없기 때문에 팽창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비팽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라이트는 비팽창이다. 그렇다면 1대1인 카올리 나이트는 어떨까요? 애초에 얘도 겹겹이 쌓여있기만 하기 때문에 비팽창이겠죠? 그에 비해 버미큘라이트는 일라이트보다 팽창하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SM과 버미큘라이트 같은 경우는 비교했을 때 햄버거 안쪽 패티가 동형치환이 되었냐, 햄버거 빵 부분이 동형치환이 되었냐, 이 차이였잖아요. 동형치환이 되는 부분이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 라고 전 영상에서 학습을 했는데, 햄버거 빵 부분이 동형치환이 되어 마이너스를 띨수록 마이너스의 값이 더 셀 것이고, 그러면 그 안쪽의 양이온이 더 세게 붙잡힐 것이고, 세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SM보다 덜 팽창인 것입니다. SM은 양이온들을 살짝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생기면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팽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머리 아프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1대1인 카올리 나이트는 팽창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비팽창, SM은 서로 잡고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팽창, 버미큘라이트는 SM보다는 서로 잡고 있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일부 팽창, 일라이트는 칼륨이 들어와 버려서 다른 양이온들과 함께 물을 내보내 버려서 비팽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복습해 볼게요. 1차 광물이 풍화가 되어서 2차 광물이 됩니다. 이 2차 광물에는 카올린인 K광물, 카올리나이트가 존재하고요, SM, 버미큘라이트, 일라이트까지 배웠어요. 카올린은 유일하게 사면체와 팔면체가 1대1로 쌓여있고
그 사이에 물이 안 끼어 있으면 K광물, 카올리나이트라고 했고, 동형치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변전하를 띈다 라고도 했어요. 겹겹이 단단히 쌓여있기 때문에 비팽창이라고까지 배웠습니다. SM과 버뮤큘라이트, 일라이트는 2대1 구조, 햄버거 구조인데 동형치환이 되는 부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팽창, 일부 팽창, 비팽창으로 나뉘었죠. 패티 부분인 알루미늄 팔면체가 동형치환이 되는 SM은 팽창, 빵 부분인 규수사면체가 동형치환이 되는 버뮤큘라이트는 덜 팽창, 일부 팽창, 그리고 칼륨이 끼어 들어가면서 물과 함께 양이온이 방출된 일라이트는 비팽창. 이 세 가지 햄버거 구조의 아이들의 공통점은 동형치환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영구전화, pH 비유전 전하를 띈다. 자, 여기까지가 완성입니다. 주요 광물 중에 크롤라이트라는 녀석 빼고는 다 하셨어요. 크롤라이트는 되게 특수한 광물인데요.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릴게요. 앞의 내용들을 완벽히 이해를 하신 후에 기본서의 크롤라이트 파트를 한번 봐보세요. 보시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 부분 생각하셔서 학습하시면 다음 영상을 보실 때 훨씬 재밌고 유익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은 토양화학 파트, 그중 광물 파트에서 끝판왕입니다. 크롤라이트와 광물 자료 해석 강의예요. 여기까지 알게 되면 광물 관련된 모든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마치셨고 어떤 문장을 보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와보니 어떠신가요? 이게 정말 생안개 영역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계속 유기적으로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외울 건 단어 그 자체일 뿐이에요. 그 안의 성질은 원리로서 이해하시면 기억도 오래가고 응용도 하고 지금 다루지 않은 세세한 내용들도 다 거기서 거기인 내용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 업로드 때까지 여태 한 내용 복습 잘 해주시리라 믿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슌나무였습니다.